안녕하세요. 저자 김태균입니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무더웠던 날인데요. 오늘 역시 바깥 날씨는 화창한데 여전히 더운 날씨입니다. 일장에 대한 내용들 제가 쭉 살펴봤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일장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장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자를 중심으로 교재 내용을 만들기 때문에요. DB 서버를 구축하고 개발 툴을 설치해서 DB 서버하고 연동하는 부분들을 중요한 내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개괄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DB 서버를 설치할 거니까요. 서버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PC나 서버나 서버를 구성할 때 보시면은 먼저 이제 DB 서버는 가장 밑단에 일단 OS가 구성이 되겠죠. 운영 체제마다 이제 오라클 제품이 다른 걸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화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라면은 윈도우용에 맞는 오라클 제품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OS가 먼저 이제 설치가 되면은 거기 위에 이제 DBMS를 이렇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핵심이 이제 DBMS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징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여기 위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뭐 하나의 DBMS에 여러 개 구성이 가능하지만요. 대개는 제가 하나로 해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를 먼저 갖다 놓을 건데 우선은 일단 OS가 먼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DBMS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1장에서는 첫 번째 이제 DBMS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오라클 익스프레스 에디션은 DBMS를 다운해서 보시면요, XE라는 버전이 있고 또 상용화된 여러가지 버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XE는 익스프레스 에디션이 되겠죠. 그래서 라이센스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용도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스토리지나 아니면은 CPU나 메모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에 라이센스에 대한 제한이 없고 무엇보다도 설치가 쉽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버튼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실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장의 첫 번째 보시면은 DBMS를 설치하는 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DBMS를 설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내용이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할 때는 이제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파라메터에는 db_name이라는 파라메터로 해서 어떤 이름을 갖다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익스프레스 에디션의 이니셜인 XE라는 이름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DBMS 위에 이제 하나의 DBMS에 여러 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할 거고요. 또 테스트 목적으로 해서 DB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XE라는 어떤 이름이 필요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도메인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서 구축을 할 때는요, 뒤에 도메인이 들어가고 앞에 이제 어떤 용도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한경닷컴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은 hr. 그다음에 한경.com 이런 이름으로 해서 풀네임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글씨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1에서 설명했던 오라클 익스프레스 에디션에 대한 설치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일단 끝나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설치가 끝나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툴을 갖다 제공해 주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SQL 플러스라는 오래전부터 제공해 주는 툴이 있습니다. 콘솔에서 이제 수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SQL 플러스 이용해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교재에서는 이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해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화면까지 교재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DB 서버가 구축이 되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트 나가서 일하실 때는 직접 서버에서 작업할 일은 없으시고요. 개발자라면 이제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서드파티 툴, 개발 툴을 이용해서 이제 원격의 서버에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노트북 하나 가지고 계시면요. 노트북에다 오라클 클라이언트나 아니면은 뭐 서드파티 툴 상용화된 툴들 뭐 많이 있습니다. 토드가 대표적인 게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은 그 추가했던 부분들은 SQL 디벨로퍼라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이용해서 이제 원격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작업은 이렇게 로컬보다는 원격에서 작업을 갖다 수행하시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실습 목적이라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같은 DB 서버 내에 SQL 디벨로퍼를 설치하기 때문에 로컬 접속이 되겠죠. 그러나 로컬이나 원격은 접속할 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정보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격의 DB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네트워크에 몰려있는 많은 어떤 기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 정보가 필요하죠. 소위 컴퓨터 이름 아니면은 첫 번째는 이제 IP가 필요합니다. IP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DB 서버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면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조회하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들어갈 건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DBMS에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DB 서버 쪽에서는 IP와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 두 가지가 일단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DBA 쪽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권한에 맞는 계정과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부여받아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1.2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들이 있는데요. 먼저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저 툴을 이용한 접속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프로토콜 하고요. 프로토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포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처음은 툴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는 브라우저를 보겠습니다. 툴을 이용한 접근 방법은 TC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고요. 포트는 1521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웹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웹은 당연히 뭐 프로토콜은 HTTP가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포트는 8080 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과 포트에 대한 부분들은 툴을 이용해서 또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프로토콜과 포트가 약간 상이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DBMS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마다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DB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이제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이제 변경되는 정보가 여기 제가 언급해드렸던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한 정보입니다. 나머지 4번과 5번에 대한 부분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되지 않으니까요. 프로토콜과 포트에 대한 정보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바뀔 때마다 IP와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의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과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B 서버 구축이 먼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서드파티 툴에 대한 부분 설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이제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로컬이 아닌 원격인 경우에는 IP하고 DB 이름, 그 다음에 계정과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1.3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1장에 대한 부분들은 1.1하고 1.2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요, 바로 2장에 대한 부분들 테스트가 가능하십니다. 1.2까지 하신 다음에 바로 2장 하셔도 좋습니다. 원격 연결에 대한 부분들은 교재 이제 DML 쪽에서 자세하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1.4에 보시면은 이제 5.2라고 되어 있습니다. 5.2는 뭐 주문 오더 엔트리 이니셜인데요, 주문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주로 제가 이제 교재에서 설명해 드린 부분들은 HR과 관련된 업무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구축된 사이트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HR이라면은 뭐 인사관리와 관련된, 주문이라면은 주문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테이블과 테이블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파악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SQL문을 이용해서 조회나 데이터에 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교재는 주로 제가 이제 HR 쪽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동영상에서는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OE 중심으로 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HR에서 좀 설명드리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추가로 제가 OE 계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에 보면 이제 OE 계정을 생성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올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1.4 내용 보시고서 실행을 해 보시면은 됩니다. 아무래도 설치하는 과정들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소 좀 어려움을 느끼실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메일이나 또는 그 프리렉 사이트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시작하면서 필요한 어떤 사전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